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수남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끝은 보이지 않고 있고 지나간 2달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97년 아시아발 금융위기, 9.11 테러, 08년 리먼 쇼크 후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잊혀져 왔습니다. 상품 기획자들이나 마케터들에게 세계적인 위기 이후에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구매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여 신상품이나 신차를 개발하는 것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시장 마케팅을 담당하다 귀국하여 본사에서 해외 마케팅 실장을 6개월째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리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기아는 옵티마와 소렌토 고객들의 다음 구입할 차로 야심차게 개발한 7인승 SUV 모하비를 리먼 쇼크의 한복판인 미국 시장에 런칭했습니다. 그러나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는 상황에서 유가는 갤런당 4불까지 치솟았습니다. 모하비를 포함하여 사이즈가 큰 SUV들이 게스 거슬러라고 인식되면서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하비 판매를 위하여 신차부터 큰 판촉비를 썼지만 배기약이 무효였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후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유가가 저렴해지면서 모하비의 실패 후 10년 만에 기아는 텔루라이드로 시장을 재진입하여 현대기아차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카 오브 더 이어도 수상하고 판매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바이러스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텔루라이드는 계속하여 판매가 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당연히 계속 잘 팔리기를 기원합니다만 시장 상황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판매가 미미하여 그 존재감도 거의 없는 소울은 미국에서 기아의 브랜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한 차종입니다. 런칭 전략을 매우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꾸준하게 마케팅을 한 노력도 결실을 맺으면서 11년부터는 한 달에 10,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전략 차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크로스오버를 갖는 스타일의 유니크함이나 운전자의 좋은 시야, 유지비가 저렴하고 공간이 넉넉하여 젊은 층에서부터 은퇴자까지 폭넓은 고객층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시에 소비자들이 낮은 구매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울은 여러 가지 밸류를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큰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끝나고 나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차급별, 차량 형태별 수요 구조의 변화가 있을까요? 현대차가 미국 작년에 런칭한 소나타와 새롭게 런칭한 아반떼와 제네시스의 GV80의 판매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오랫동안 중대형차와 수입차 판매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수요 구조의 변화는 나타날까요? 오늘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탑10 차종을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배경과 바이러스 사태 이후 수요 구조 변화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 경험과 직관으로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수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오랜 시간 축적된 국민들의 의식 구조, 인구 구성, 소득 수준, 도로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법령과 세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서부국으로 유명한 역마차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1908년 포드가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이후에도 특히 미국 남부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픽업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이 남아 있습니다. 서부시대 마차처럼 높은 시계성, 인원과 화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대형 픽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판매 차종은 늘 빅3의 픽업이 차지하여 왔습니다. 리먼 쇼크 이후 수요 구조의 변화의 큰 점은 사커맘이 이용하는 중대형 미니밴 시장이 150만 대 시장에서 50만 대 이하로 급격하게 축소되었고 저가격 승용차의 판매 비중이 높아진 데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경기 호전과 함께 실업률이 극히 낮아지고 유가도 대폭 싸지면서 승용차에서 중형 이하 SUV로 수요 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매 4위부터 7위까지 차종은 토요타의 RAV4, 혼다의 CR-V 등 중소형 SUV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용차 판매 비율이 미국 전체 판매에서 30% 정도로 낮아져 포드는 더 이상 북미 시장에서 승용차를 만들지 않겠다는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타와 혼다는 준중형 및 중형 승용차 판매에서 연간 3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 기미는 없지만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폭의 수요 감소는 물론이고 다시 차급 사이즈가 다운사이징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봅니다. 코나급의 BSUV 세그먼트와 투싼급의 CSUV 그리고 아반떼급의 C 세그먼트의 승용차의 수요 확대가 주목됩니다. 유럽 시장은 오랫동안 B, C 세그먼트의 해치백과 외건 중심이 시장이었습니다만 외건 판매는 독일, 영국, 스웨덴 정도에서만 높았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12년 이후 중소형 미니밴 시장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승용차의 많은 수요가 SUV로 시프트되면서 SUV 판매는 증가해 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10위 안에 들어있는 차들은 도로가 좁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중시하여 B 세그먼트의 승용차와 C 세그먼트의 승용차 그리고 SUV 차종들 뿐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도 이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르노의 저가 브랜드 다시아 같은 브랜드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유럽인들에게 소형화는 계속될 것이고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차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제일 먼저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기차 중심 차역도 르노의 조와 폭스바겐이 ID3처럼 BC 세그먼트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최대 세그먼트는 C2 승용차 세그먼트가 되어 왔습니다만 로컬 브랜드들이 우수한 디자인과 저가격을 무기로 SUV 판매를 확대하면서 중국 시장도 승용에서 SUV로 수요 구조가 변했습니다. 19년 판매 탑 10에 들어있는 차들 대부분은 현대차의 아반떼급에 속하는 C2 차급이었고 폭스바겐과 미국의 뷰익, 일본의 토요타, 혼다, 닛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2위와 3위는 로컬 브랜드인 SUV 하발6와 MPV인 울릉의 홍강이 차지했습니다. 승용차 C2 세그에서는 탑 10의 상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폭스바겐 각 모델들과 대항하여 미국계에서는 뷰익이 엑셀레가, 일본에서는 닛산 실피,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이 마치 연합군을 만들어 삼국지처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소득이 양극화 심화가 수요 구조와 차종 순위를 바꿀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SUV의 판매 약진을 예상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에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고 경제적 발전도 이루었지만 잃어버린 20년이 말하는 것처럼 요즘 일본 경제는 토요타 정도를 빼면 매우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이 협소하고 비좁은 도로가 많은 편인 일본은 경차 정책을 일찍부터 도입하면서 경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차 판매 대수는 191만 대로 전체 판매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 19년 전체 판매 대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에서 많이 팔리는 탑10 차종은 어떠한 차급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특이하게 느낀 부분이 숫자에서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판매 1위부터 4위까지와 6위가 전부 경차입니다. 경차의 사이즈와 배기량은 한국보다 작기 때문에 일본 고객들의 공간 효율성을 중시하는 점을 반영하여 경차 메이커들은 자꾸 전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화시켜 왔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갖추면서 전고를 높인 경차를 슈퍼 하이트 경차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경차, 특히 혼다의 N박스가 일본 시장 판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주 공간 등 실용성은 우수한 편이지만
다른 타입의 경차 대비 무게와 연비가 불리하고 전고가 높아 주행 안정성에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고 있는 편이라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스타일과 공간성을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구매 성향을 고려하면 토요타가 자율주행차 개념으로 내세운 이 파렛은 일본 시장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탑10 하위에 랭크된 차종들도 C세그에서 토요타의 프리우스와 코롤라 정도이고 나머지 차종들은 B세그먼트 차종으로 하이브리드의 소형차들입니다. 일본 시장은 경차가 3분의 1 이상 그리고 미니밴이 3분의 1 정도가 팔리는 매우 특이한 시장으로 갈라파고스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일본에서 수요 구조의 변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입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탑10 차종을 알아봐야 할 차례입니다. 18년, 19년 그리고 올해 1, 3월간 판매 랭킹을 종합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시장의 수요 구조를 분석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한국 시장의 특이성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특이성이 보이십니까? 올 1, 3월 판매에서 르노 삼성의 QM6가 판매 9위로 랭크되었지만 일본 시장에서 토요타가 독주하는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의 독주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독주 시장 특성으로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판매 진풍경이 나타납니다. 화물차 판매가 랭킹에서 1위를 하는 나라이며 동시에 경차 판매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E세그먼트 대형 승용차, 즉 그랜저 판매가 늘 랭킹 1, 3위를 기록합니다. 또한 D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중대형 SUV와 MPV 차량, 그리고 중형 승용차의 판매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보니 앞에서 살펴본 4개 국가에 공통으로 있는 C세그먼트 승용차의 판매 비율은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판매 대수면에서 한국 시장은 세계 11위로 연간 180만 대 정도가 팔리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시장에서 판매 차종의 사이즈나 가격대 그리고 수입차의 판매 비율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은 분명 세계 제일의 부유한 고객층을 갖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수입차 판매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고객이 얼마나 부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의 상징, 신분의 상징이 되고 있는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 BMW, 아우디의 판매 비율을 중국, 일본 시장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시욕은 중국 못지않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더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상징으로 여겨지는 벤츠 차량의 경우 한국에서 판매량이 일본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매 랭킹 10위에 들어있는 동일 브랜드의 차급별 판매 대수를 한일 양국 시장에서 비교해보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벤츠의 경우 한국에서는 E클래스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반면 일본 시장에서는 한 단계 아래 차급인 C클래스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BMW, 폭스바겐의 차급별 판매에서도 벤츠와 동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고객들이 왕성한 구매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물론 좋은 말로 스테이터스 심볼, 다른 말로는 허세가 보통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경제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리스크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요의 양극화 문제도 더 심각해질 것이고 고령화 단계도 이미 일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늘 경고되어 왔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부실업체들은 도산할 것이고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은 쉽게 높아지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층이었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더 약화될 것입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차량 소유 개념도 공유 개념으로 느리지만 바뀌어갈 것이고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체면을 중시하고 과실을 우선한다 해도 더 이상 분에 넘는 차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더 높아지겠지만 차급의 다운사이징, 가성비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독주하는 현대기아차는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상품 기획자의 고민도 깊어질 것입니다. 신차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사양 구성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촉발된 아웃도어 지향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상품 기획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수요도 과시욕보다는 경제성과 함께 좀 더 실용적이고 개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을 추구하며 운전의 즐거움을 더 얻으려는 젊은 층들과 안전과 안심을 더 갈망하는 중고년층 소비자들이 다운사이징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